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입안에서 단어가 맴도는데 끝내 떠오르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하다가도 말이 끊겨서 당황스러우셨던 적 있으셨죠?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쉽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30년 넘게 뇌과학을 연구해 오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되돌릴 수 있는 변화입니다. 저는 40년 이상을 신경과 전문의로 진료 중인 김성호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내용은 저와 제 환자들이 수백 번 반복해 경험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환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4세 김재구 어르신은 최근 들어 말이 끊기고 TV를 보다가도 자주 내용을 놓치는 일이 반복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2주 만에 단어가 다시 또렷하게 떠오르고 손주 이름도 막힘없이 부르셨습니다. 무슨 약을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밤 10시에 수면 습관을 지키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밤 10시에 자면 정말 뇌가 좋아지나요? 네,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 시간은 뇌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피로를 해소하고 손상된 연결을 복구하려면 반드시 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 시점이 밤 10시입니다. 10시쯤 되면 뇌는 이제 정리할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깨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면 그 신호는 멈추고 뇌는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날 아침 머리는 무겁고 기억은 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 시간이 중요한지, 뇌는 언제 어떻게 회복하는지,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뇌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느려졌을까? 예전엔 사람 이름도 금방 떠올랐는데 요즘은 자꾸 멈칫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뇌가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태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잠드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뇌는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가 점점 막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뇌세포가 죽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연구하며 전혀 다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뇌세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몸이 굳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결국 뇌로 향하는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식탁에서 고개를 숙인 채로 스마트폰을 30분 넘게 본다고 해보세요.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목 뒤, 어깨, 등 근육이 굳고 그 주변을 지나는 뇌혈관들이 눌리게 됩니다. 피가 위로 가지 못하면 뇌는 아무리 멀쩡한 세포를 갖고 있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막히고 단어가 안 떠오르고 대화 도중 흐름이 끊기는 이유는 바로 뇌로 가는 산소와 포도당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저하된 대부분의 분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뇌로 가는 길목에 있는 혈류 통로가 거의 다 막혀 있었다는 점인데요. 특히 고령층의 경우 뇌에 피가 덜 간다는 것은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니라 기분, 의욕, 활력, 식욕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는 단지 기억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감정, 움직임, 의사결정, 생활의 모든 시작점이 바로 뇌입니다. 그리고 이 뇌가 잘 기능하려면 딱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소와 포도당. 이 두 가지는 오직 피를 통해서만 뇌에 도달합니다. 피가 안 가면 뇌는 기억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책을 읽고 퍼즐을 풀어도 뇌로 피가 가지 않으면 기억력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말이 끊기고 집중이 흐려지고 표정이 사라진 분들이 어깨와 목 주변, 특히 귀 뒤쪽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부위는 바로 뇌로 피가 올라가는 관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풍지혈,
서양 의학에서는 후두동맥, 경추주위 혈류로 설명되죠. 이 부위가 굳으면 뇌는 피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기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부위의 흐름을 조금만 열어주면 생각보다 빠르게 뇌가 반응합니다. 말이 또렷해지고 눈빛이 맑아지고 표정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이건 제 진료실을 찾은 수많은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흐름을 열어줄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뇌로 가는 피를 막는 습관은 무엇이고 그 피를 다시 흐르게 만드는 시간은 언제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눈이 저절로 감기고 몸이 무거워지는 그 시간, 바로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생체의 골든타임입니다. 그 중에서도 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뇌가 스스로 회복하고 정리하는 뇌청소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에 들면 뇌는 즉시 작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작동을 시작합니다. 낮 동안 받은 정보와 자극을 정리하고 쓸모없는 기억은 지우고 중요한 기억은 저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깊은 수면입니다. 그 깊은 수면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밤 10시 전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에 잠든 사람의 뇌는 다음날 아침 집중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밤 1시 이후 잠든 사람은 해마 활동이 줄고 기억력 유지 시간이 40%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뇌세포 사이사이에 쌓인 독소, 노폐물, 염증 물질을 씻어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오직 깊은 수면 중에만 작동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활발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뇌는 회복 타이밍을 놓치고 독소가 쌓인 채로 다음 날을 맞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머리는 무겁고 단어는 막히고 기분은 가라앉고 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 10시는 약 먹는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뇌에게는 매일 정해진 회복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어도 바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잠들기 위해서는 9시 30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불을 줄이고 소리를 낮추고 손발을 따뜻하게 씻고 TV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편안한 책 한 장을 펼치는 습관. 이 작은 준비가 뇌에게 이제 곧 회복할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 신호를 뇌가 받았을 때 뇌는 낮 동안 막혔던 회로를 풀고 손상된 연결을 고치고 하루 동안 저장해야 할 기억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68세 김진수 어르신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려고 누워도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1시쯤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머리가 띵하고 할 말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이 환자분께 저는 딱 한 가지만 권했습니다. 9시 반부터 준비해서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라고요. 처음엔 어려워하셨습니다. TV 드라마가 끝나야 10시 반, 스마트폰 뉴스는 11시까지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드라마는 낮에 다시 보기로 보고 뉴스는 기사로 한 번만 확인하세요. 그리고 매일 밤 9시 30분에 불을 끄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편안한 음악을 5분만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어르신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엔 아침에 눈이 또렷하게 떠지고 손주 이름이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뇌는 회복할 시간을 주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밤 10시는 단순한 시간표가 아닙니다. 뇌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버튼과 같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회복의 창이 닫히고 피로는 쌓이고 기억은 흔들리고 감정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루의 끝이 곧 뇌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작은 습관 하나가 뇌를 다시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 10시가 뭐 그렇게 특별하냐?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뇌 회복의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우리 몸은 빛과 어둠에 따라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아침 해가 뜨면 몸을 깨우는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해가 지면 뇌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멜라토닌이 가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시간이 바로 밤 9시 반에서 10시입니다. 이때 잠자리에 들면 뇌는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깊은 수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 리듬이 시계처럼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서카디안 리듬, 다시 말해서 생체 주기라고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날 때 뇌와 몸은 가장 안정적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멜라토닌 분비는 늦어지고 수면의 질은 얕아지고 뇌는 깊은 수면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뇌에 남은 노폐물이 정리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기억을 정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는 시작입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이전에 자는 그룹은 다음날 단어 회상 테스트에서 20% 이상 높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반면 새벽 1시 이후에 자는 그룹은 같은 정보를 반복해도 기억이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단지 몇 시간의 차이가 뇌가 기억을 유지하느냐 혹은 잃어버리느냐를 가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까지 불을 밝히고 생활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최대 60%까지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곧 면역력 저하, 세포 손상, 뇌세포 회복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밤 10시를 넘기고도 깨어있는 삶은 뇌의 자연 회복 시스템을 억제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의 타이밍을 지켜줘야 최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뇌는 아주 예민하고 정교한 기관이기에 단 30분만 늦게 자도 그 타이밍이 어긋납니다. 이건 나이에 따라 더 심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일찍 자야 같은 수준의 깊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일수록 일찍 자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보다, 운동보다, 영양제보다 먼저 밤 10시에 수면 루틴을 지키는 것이 뇌를 지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학의 수면연구소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300명을 대상으로 취침 시간에 따른 인지 능력 차이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밤 10시 이전에 잠든 그룹은 단어 기억력, 이름 회상력, 숫자 계산력에서 모두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에 반해 자정 이후에 잠든 그룹은 대화 중 말을 끊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들은 내용을 다시 물어보는 빈도가 뚜렷이 높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뇌 기능 저하의 징후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뇌파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밤 10시를 기준으로 알파파에서 델타파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 델타파는 뇌가 깊이 휴식하며 세포 재생과 기억 저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뇌파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놓치고 밤 11시 자정까지 깨어 있다면 뇌는 델타파를 충분히 발산하지 못하고 휴식 대신 각성과 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뇌는 점점 피로가 누적되어 느린 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매일 밤 10시에 잠드는 생활을 2주만 실천해도 뇌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제가 확인한 수많은 사례들 중 공통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 눈이 가볍게 떠진다. 둘째, 단어가 끊기지 않고 문장이 이어진다. 셋째, 표정과 목소리에 힘이 다시 생긴다. 이건 모두 밤 10시 이전 수면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만든 첫 습관은 아주 단순합니다. TV를 30분 일찍 끄기,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기, 조명을 낮추고 발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작고 소박한 변화들이 뇌에겐 생명을 불어넣는 자극이 됩니다. 혹시라도 나는 지금도 잠이 부족한데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단순한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시작 시간이 뇌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사실상 전날 밤 10시부터 시작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밤 10시에 자본 기억이 없으시다면 오늘이 그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당신의 기억과 집중력, 그리고 뇌의 젊음을 되돌리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덜 자면 피곤해진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이 뇌에 남기는 영향은 단순한 피로 이상입니다. 그건 마치 매일 뇌에 아주 작은 상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에서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위는 해마입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곳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늘 들은 이야기도 몇 시간 전에 했던 말도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하버드의 뇌과학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단어 암기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날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였던 그룹은 단어를 평균 40% 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은 곧 기억의 저하로 직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정리 기능도 마비됩니다. 하루 종일 받은 자극, 감정, 불안, 긴장 같은 정보들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정리되고 정돈됩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 정보들이 정리되지 않고 다음 날까지 이어져서 두통, 멍함, 불안감으로 나타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수면 부족이 뇌 속 염증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뇌는 외부의 자극을 위협으로 오인하고 면역세포가 뇌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염증은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뇌의 구조 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러한 변화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5시간 이하인 고령자는 정상 수면을 취한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위험이 무려 2.3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그 습관이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가장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할 것은 나는 몇 시에 자고 몇 시간을 자는가입니다. 만약 밤 12시 이후에 자거나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뇌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와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낮 동안의 긴장감이 해소되지 않았거나 뇌가 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잘 오는 분들의 공통점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뇌를 쉬게 해주는 준비를 한다는 점입니다.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용한 조명 아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이런 루틴이 뇌에 이제 쉴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준비 없이 자려고만 하면 뇌는 여전히 깨어있고 불면은 반복되며 결국 수면의 질과 양이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70세 이만복 환자분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어르신은 최근 들어 말을 하다가 자주 멈추고 단어가 헷갈리고 어떤 날은 물건 이름조차 안 떠오른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진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매우 부족했고 주로 새벽 1시가 넘어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수면 부족이 해마와 전두엽에 상처를 낸다는 사실을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 30분 이전에 불을 끄고 저녁 9시 이후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야기하다가 단어가 막히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이 쉽게 떠지고 기분이 한결 가볍습니다. 수면 시간을 바꾼 것만으로 뇌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령자일 경우에 수면이 부족하면 단지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감, 무기력함, 쉽게 짜증이 나는 감정 변화도 모두 뇌의 피로에서 비롯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면 중 뇌파 변화입니다.
깊은 수면을 취할 때 나타나는 델타파는 뇌가 휴식하며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델타파가 잘 생성되지 않으면 수면 시간은 충분해도 뇌는 쉬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고령층은 연령에 따라 델타파 생성 능력이 약해지므로 일찍 자고 긴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뿐 아니라 수면 시작 시각이 중요합니다. 단지 1시간만 일찍 자도 뇌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 부족은 서서히 분명하게 뇌를 약화시키고 늙게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밤부터 단 10분만이라도 뇌를 위한 잠자기 전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는 찜질, 차분한 음악 한 곡, 조명을 어둡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내 뇌를 살리는 작은 구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 뇌는 다시 기억을 붙잡고 감정을 회복하며 삶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수면을 단순히 자는 것이 아니라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간단한 3단계 실천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방법입니다. 따로 약이나 도구 없이 누구나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 뇌에게 곧 쉴 거야 라고 신호를 주는 단계입니다. 밤 9시 30분? 이 시간이 되면 불을 조금 어둡게 해주세요. 형광등보다 따뜻한 색의 스탠드 불빛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멀리 두고 텔레비전은 끄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짧게라도 따뜻한 물에 손발을 씻거나 찜질팩으로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뇌가 이제 곧 쉴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한 습관 조절이 아닙니다. 뇌는 환경을 통해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판단합니다. 불이 어두워지고 소리가 줄어들고 몸이 따뜻해지면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돼야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 루틴을 시작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 보다가 졸리면 대충 불 끄고 잤는데 지금은 내가 뇌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면서도 마음이 편해요. 바로 이 의식적인 준비가 뇌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둘째 2단계, 뇌를 진정시키는 준비 행동입니다. 의자에 조용히 앉거나 침대에 앉은 채로 편안하게 숨을 쉬어주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걸 5번만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교감신경이 줄고 뇌파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편안한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5분 정도 들어주세요. 너무 길 필요도 없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물소리, 바람소리만으로도 뇌는 안정되고 수면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얇은 담요를 어깨에 두르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몸 안으로 따뜻함이 들어오면 자율신경계가 진정되고 수면 유도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카페인이 없는 국화차, 대추차, 따뜻한 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3단계, 누워서 뇌를 비우는 루틴입니다. 침대에 눕고 불을 완전히 끄신 후 눈을 감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이제 나는 뇌를 쉬게 한다. 생각이 많아질 땐 심호흡에 집중해 주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그 리듬만 느껴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명상이 아니라 뇌가 다른 생각을 멈추고 쉬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행동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보다 지금 호흡만 따라가자라며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루틴을 반복해서 실천하면 뇌는 이 신호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밝기, 이 음악이 오면 나는 쉬면 되는구나. 습관이 아니라 신경계의 회로 자체가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이 3단계 루틴을 지키신 74세 권영숙 환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3주 전만 해도 말하다가 단어가 툭툭 끊기고 자꾸 같은 말을 반복했는데 지금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말이 술술 나옵니다. 이것은 약의 효과가 아닙니다. 잘 자는 뇌가 만들어낸 회복의 증거입니다. 잠은 선택이 아닙니다. 기억력을 회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뇌가 쉬는 시간을 선물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한 번이라도 이 3단계 수면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뇌에게 살아날 기회를 주는 행위입니다. 단 10분이 여러분의 기억을 바꾸고 여러분의 하루를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력을 되살리는 뇌의 회복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 작은 습관 하나로 기억력이 돌아오나요?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가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밤 10시 수면 습관, 3단계 루틴, 그리고 뇌에게 주는 회복의 시간. 이 모든 것은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금만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기억을 되찾고 감정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약보다 어떤 치료보다 중요한 건 오늘의 당신의 작은 결심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습관이 아니라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젠 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이 말처럼 처음엔 의지가 필요하지만 곧 뇌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꼭 저장해 두시고 일주일 후 혹은 한 달 후에 다시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조금 더 또렷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당당해진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뇌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사랑하는 분에게의 공유는 이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걷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김성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